무언가를 이루려면 그것을 잘 배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루겠다고 공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혼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은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건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제가 다이어트를 계획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한테 공표를 하고 다녀요. 나 이번 달 안으로 10kg 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가르쳐 주는데, 다이어트 학이 있는 그런 다이어트 학원에 가서 다이어트 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남들한테 말을 안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거죠. 물론 세 가지 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자고요. 그럼 셋 중에서 뭐가 과연 가장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학을 배우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는 거긴 해요. 그것만 배우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각 장단점이 있다예요. 그런데 그 장단점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실은 그 세 개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얘기한다였나요? 어딘가 얘기한다. 이거는 실은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내가 어떠한 목표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감시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약간 좀 사교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기의 목표나 하고자 하는 것을 소통을 하면서 그런 목표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방법을 찾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그 단점이 좀 치명적일 때가 많은데, 제 친구 중에는 좀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실은 미술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술을 전공해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소설가로서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화가들에게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써주고 자기 소설도 쓰고 이런 친구인데, 저도 이제 그 친구처럼 소설을 쓰고 싶어서 이제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좀 귀찮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딱 한 가지를 말을 해줬어요. 자기가 쓰려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텐 안 하는 게 좋아. 그게 소설가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설의 소재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친구 말이, 누군가한테 소설에 대해서, 내가 쓰려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소설을 쓰려는 에너지가 해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소설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소설을 쓰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각을 풀어서 쓰고, 이거는 생각을 빨리 실체화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건데, 누군가한테 얘기함으로써 그게 일정 부분 달성되면서 에너지가 빠진다라는 거죠. 상당히 그럴듯하죠. 이것을 다이어트로 접근해서 생각해보면, 나 살 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그래, 야 대단하네, 야 살 빼려는 계획도 하고, 야 너 참 의지력이 대단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미 나는 살을 뺀 것 같은 기분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도하게 됩니다. 절실함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을 감시자로서 나의 곁에 둘 수 있으면 이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그런 자신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해소돼 버림으로써 그것을 잘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만 살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자기 목표를 너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건 일부 사람들한테는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대다수는까지는 아니고 절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것 자체로 만족을 해버려요. 누구한테 말하고 그리고 감시자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것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배우러 다니는 거. 이게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인터넷 강의를 본단 말이죠. 인터넷 강의를 딱 틀어요.
그리고 자요. 일어나요. 인터넷 강의가 끝나 있어요. 도서관에서 이제 끝나 있어요. 이어폰을 꽂고 봤는데 가방을 싸고 집에 와요. 뭔가 공부는 한 것 같아요. 약간 좀 한스럽긴 한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미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것과 좀 비슷한데 배우는 것만으로는 발전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배우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 봐야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야 실력이 쌓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해야 실력이 되는데 그냥 듣는 건 내가 듣는 건지 아니면 틀어놓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배우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과 배우는 게 물론 배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것에 대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포인트를 집어서 딱딱딱 얘기해주면 아우 참 좋죠. 빠른 시간 안에 지식을 딱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집중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한번 그 흐름을 놓치는 순간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책은 그걸 읽다가 내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못 읽었으면 다시 돌아가서 읽으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전철 같은 데서 책을 읽다가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와요. 아,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은데 회장님이 또 뭐라고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끼어들어요. 이게 아침에 출근길에서 책을 읽다 보면. 그러면 분명히 내 눈은 한 장이 지나갔는데 그 내용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그럼 앞으로 돌아가요. 이게 집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집중력을 잃은 거죠. 하물며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당연히 집중력을 잃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집중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발휘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라면 빨리 배우는 걸 때려치고 내가 혼자 공부를 해서 뭔가 기본을 쌓아야 됩니다. 배우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발전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조금 다른 예일 수 있지만 근육 운동을 할 때 무거운 걸 드는 게 근육을 키우는 건 아닙니다. 무거운 걸 들어서 근육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쉴 때, 영양이 보충될 때 근육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근육 운동만 한다. 그러면 근육이 안 커요. 실제로 근육이 커지는 거는 근육 운동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배울 때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그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곱씹는 순간 그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위안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의 쌓음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내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끝까지 집중을 유지할 수 있고 그걸 실생활에서 한 번씩 써보면서 내 걸로 만든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그게 하나의 도피처가 돼 있다라면 그거는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장점을 아시겠죠? 장점은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단점은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그냥 위안거리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이제 혼자 그냥 하는 거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부딪혀서 공부를 해보건 아니면 일단 시도를 해보면 그 다음에 앞에 말했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도 돼요. 아니면 그걸 안 하는 게 본인한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왜냐하면 스스로 위안을 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 자신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딪혀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누군가한테 말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배우거나 물론 더 효과적인 거, 기본적인 지식은 쌓아야 돼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칼로리나 아니면 그 흡수율이나 이런 기본적인 건 쌓지만 무슨 이상한 다이어트들 있잖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거의 하루에 몇십 개씩 가짓수로 다이어트 방식이 쏟아진다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알고 막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리고 살을 뺀다는 것 자체는 일단 먹는 게 80%니까요. 뭐 100%라고 해도 될 정도죠. 물론 건강하게 빼려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막 그 지식을 쌓는데 열중해서 다이어트 가짓수 1000가지를 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장 반 그릇씩 먹는 것만 못 하겠죠. 그리고 남한테 반 그릇을 먹는 걸 자랑을 해두면 배고파요. 집에 와서 또 먹어요. 왜냐면 반 그릇 먹는 것을 나는 이만큼 조금 먹는다고 자랑했으니까 이미 해소가 됐잖아요. 근데 배고픈 건 해소가 안 됐어요. 집에 와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살이 찌고 배우고 오면 아 그래 잘 배웠구나. 아 뇌가 힘을 썼으니까 좀 먹어야지. 초콜릿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유 살이 찐 제가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 강의하려니까 민망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아니면 무언가를 익힐 때 여러분만의 방향성이 있을 거고 여러분만의 효율적인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누군가한테 얘기하면서 그 목표로 달려가는 것, 아니면 충분히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일단 실행하면서 보정해 나가는 것. 저는 세 번째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LBC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LBC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